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약선 기초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양학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선을 공부하는 우리가 거창한 우주 이론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약선에서 항상 나오는 음양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 약선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부 이론을 설명할 때 심장의 양이 많다, 심장의 양이 부족하다, 또 폐음이 부족하다, 또 간에 양이 넘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또 계절을 설명하면서 양기가 강하다, 음기가 강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양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접하는 게 음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음양의 어떤 큰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면은 이런 그 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 연세가 계신 분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음양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약선에 필요한 그런 음양학설 정도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음양은 앞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 우주가 그 생기기 전에 무국 상태에 따르죠. 이 양도 음도 없는 혼돈의 어떤 그런 세계 하나의 원에서 출발해서 이제 양의 기운은 이 양의 기운대로, 음의 기운은 음의 이 기운대로 각자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나눠지죠. 그게 이제 태극입니다. 그래서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이 음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태극을 형성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양이라 그래서 즉 음과 양이 이제 갈라집니다. 이 음과 양이 갈라져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음양 이론이라는 것은. 자, 음은 또 여기서 이제 태음과 소양으로 나눠지고 양은 소음과 태양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사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질 감별할 때 사상체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것이 또 너무 좀 이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나눠서 팔상 또 체질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속 뻗어나가면 이제 끝이 없는 거고, 일단 우리는 이 태극 상태, 즉 음과 양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꼭 이 개념 중에서 잡고 가야 될 게, 이 음양은 하나에서 출발해서 둘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만 음양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꼭 연관된 사물 또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연계에 있는 음과 양의 어떤 운동 변화 규율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방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음양 학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대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어떤 사물은 물질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음과 양의 어떤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생겨나고 자라고 변하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간의 모든 사물은 음과 양의 두 기운의 어떤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이 음과 양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 하늘의 기운하고 땅의 기운이 서로 교감하고 서로 대립하고 이용하고 우존하고 또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그 소장 평형하고 상호 전화, 즉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이 지금 현재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고대인들이 음양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햇볕이 비추는 곳을 우리가 양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양지하고 그 다음에 그늘진 곳을 음지라 그러죠. 그래서 양지하고 음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하늘과 땅, 하늘은 양이 되고 땅은 음이 되고 또 뭐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 되고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또 이 열은 양이고 추운 것은 이제 음이고 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체 오장육부도 음양으로 나누고 또 기혈도 음양으로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확대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고대 사상가들은 일체의 모든 그런 사물들은 정과 반의 어떤 두 가지 이 면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음양으로 나누고 이 음양에 의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고 변화하고 소멸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양학설이 되는 거죠. 이 처음에는 이제 그 음양학설이 형성돼서 사회 각 분야에 응용이 이제 많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나 뭐 이런 거 볼 때도 음양 이론을 쓰잖아요. 또 그 자연계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음양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하고요. 약선에서도 이 동양의학 사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음양의 개념을 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선에서는 인체의 어떤 생리 현상이나 병리적 현상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그 식품의 어떤 성질이나 색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도 음양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음양을 나눌 때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도 음양으로 이 나눠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가는 게 양이고 내려가는 게 뭐 음이다. 또 흥분하는 것은 양이고 좀 억제시키는 것은 이 음이다. 또 건조한 데가 양이고 습한 것은 음이다. 뭐 이런 어떤 현상들도 전부 다 이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 계절도 이제 가을하고 겨울은 음에 속하고 또 봄하고 여름은 양에 속하고 색도 이제 좀 밝은 색 계통은 양이고 어두운 색은 음이고 맛도 마찬가지죠. 맵고 달고 이런 맛들은 이제 양이고 이 움츠려들고 자꾸 이렇게 내리는 그런 쓴맛이나 짠맛, 신맛은 이제 음에 속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양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대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어떤 다른 현상 또 자연의 어떤 이런 현상과 이렇게 연계시켜 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음양은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동 변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음양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면서 세상의 그 모든 사물들을 이 만들고 변화시키고 소멸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음양은 서로 통일체로서 서로 대립하고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동태적인 평형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라면은 이 서로 움직이면서 평형을 유지해야지 자연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자연이 되고 사회로 보면 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또 인체로 본다라면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이 체온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면은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36.3도도 됐다가 또 어떨 때는 36.7도도 됐다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렇지만 36.5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상을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38도가 되거나 39도가 되면 어때요? 그건 이제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게 음양의 관계다. 그런 말이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음양은 이제 하나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이 같겠죠. 그 근본이 같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
즉 예를 들어서 기혈관계,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 혈은 기가 없으면은 어때요? 자기 역할을 아무것도 수행할 수가 없죠. 이 기에 의해서 우리 몸을 전체를 순환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만약 기가 없다라면 그 역할을 못 하겠죠. 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기는 혈이 없다라면은 자기가 존재할 데가 없죠. 존재할 데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음양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양이 서로 교감하고 호장한다 그랬는데, 이제 서로 음양이 교감을 해야지 이 동물로 말한다라면 어떤 번식을 해서 자기가 생존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걸 이룰 수가 있죠. 또 호장한다는 것은 아까 음 속에도 양이 좀 있고 또 양 속에도 음이 있어서 서로 저장하고 있으면서 이 서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교감하는 거죠. 교감을 하면서 어떤 음양의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 음양은 소장 평형한다 그랬는데, 소장 평형이라는 말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것을 이제 반복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계절 변화가 있죠. 여름에는 양이 크고 겨울에는 음이 크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또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서로 전환한다. 서로 바뀐다는 거죠.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된다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름에 더위가 극에 달하면 어때요? 그 더위가 꺾이면서 점점 음기가 살아나면서 어때요? 가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서 또 음기가 절정에 이르죠. 절정에 이르다 보면은 다시 이제 또 봄이 오고, 이런 어떤 서로 전환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음양의 어떤 이 작용을 크게 나눠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체에서의 어떤 음양의 그 활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체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죠. 즉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하체는 음에 속하고 상체는 양에 속하고, 또 복부 즉 안면은 이 음에 속하고 등 쪽은 양에 속하고, 뭐 이렇게 그 정을 저장하는 오장은 음에 속하고, 또 음식물을 먹고 이 소화시켜서 이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좀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 육부는 양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체도 음과 이 양으로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부에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약선을 만들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이제 우리 약선의 목적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을 예를 들면은, 심장의 양이라는 것은 이 혈액을 주관하는 심장이기 때문에 혈액을 전체 몸에 잘 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 또 이 체온을 좀 상승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의 양의 역할이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은 이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선을 만들어서 이제 보충시켜주고, 또 심음이 부족하다라면은 심의 음은 혈액이죠. 왜? 심장이 혈액을 주관하기 때문에 음에 속하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혈액을 보충하는 그런 그 약선으로 해서 심장에 음을 보충함으로 해서 심장의 양과 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것이 이제 약선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강변증에서도 이제 음양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팔강변증이라는 말은 이제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팔강은 이제 음과 양, 리, 표, 허, 실, 한열, 이렇게 이제 8가지 강령을 가지고 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팔강변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강변증은 또 중요하니까 또 다음에 이렇게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팔강변증이라는 게 이 8가지 강령으로 질병을 진단할 때 이렇게 쓰고 또 치료할 때 활용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에도 이 음양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에서 종합적으로 인체에서 음양을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 인체의 어떤 조직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인체의 생리 기능도 음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인체의 어떤 병리 변화도 우리가 음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을 진단하고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도 우리가 음양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체의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질병이라면은 음양의 균형이 맞춰진다라면은 그건 건강한 상태죠. 그래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치료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음양의 특성상 서로 그 동태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 본성, 즉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본성을 도와서 음양의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것을 이제 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음식을 통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준다라면은 그게 약선이죠. 예를 들어서 그 여름에는 양기가 많은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음이 많은 음식물로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겨울에는 또 음기가 세기 때문에 양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선이잖아요. 이 양생하고 약선의 다른 점은, 양생은 꼭 음식을 통한 방법도 양생에 들어가지만은 이 음식을 통하지 않고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을 낸다든지, 또 마사지를 해서 기운을 잘 소통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양생이라 그러고,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제 약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약선에서 음양의 어떤 활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음양 구별을 해야 되겠죠. 계절로 보면은 이제 가을, 겨울은 음에 속하고, 봄, 여름은 이제 양에 속하고, 또 인체 그 구성 물질을 보면은 우리가 정기할 때 정은 음에 속하고, 기는 양에 속하고, 또 진액이나 혈이나 살, 담, 이런 것들은 음에 속하고, 기나 조, 화, 근, 풍, 이런 것들은 이제 양에 속합니다. 또 그 식품으로 봤을 때도 식물성은 음에 속하고, 동물성은 양에 속하고, 또 차거나 시원한 것은 음에 속하고, 따뜻하고 뜨거운 것은 양에 속하고, 또 색으로 봤을 때도 녹색, 청색, 흑색은 음에 속하고, 황색이나 적색, 백색은 양에 속하고, 또 맛으로 봤을 때 쓴맛이나 짠맛, 신맛은 음에 속하고, 단맛이나 매운맛은 양에 속하고, 체온도 낮으면은 음에 속하고, 열이 나면은 이제 양에 속하죠. 또 대사도, 신진대사도 보면은 조금 신진대사가 약하면은 음에 속하고, 또 항진되면 양에 속하죠. 이것을 이제 구별해서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약선이라 그랬죠. 이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은 이 음양 상대론에 음양 편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성 즉 양병이라는 이런 말은 뭐냐라면은, 음이 이기면은 이 병은 양병이 된다, 양의 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에 해당되는 어떤 습이 너무 몸에 성해서 기가 잘 돌지를 못하면은 이제 기가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제 기해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양병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양성 즉 음병이라는 말은, 양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음의 병이 생겨서 우리가 음병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몸에 어떤 양에 해당되는 열이 너무 심해서 혈액이나 진액을 증발시켜 버린다라면은,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면 어혈이 되는 거고, 또 진액에 어떤 그 수분이 더 증발되면은 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음병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 약선을 하는데 응용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실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음이 이기면은
이 몸에 양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이 허약할 때는 이제 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음이 허약하면은 이 몸에 열이 생긴다. 즉 인체의 음액이 부족하면은 양을 제약하지 못해서 양이 성하게 돼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 열은 실열이 아니죠. 허열이죠. 우리가 실열하고 허열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허열은 체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증상은 나타납니다. 증상은 이제 입이 마르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좀 가슴이 답답하고,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그 은근한 열이 올라오고, 또 이 잠잘 때 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또 이제 양이 허약하면은, 즉 양기가 허약하면은 음을 제약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음이 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추위를 좀 타게 되고, 손발도 좀 차고, 이 찬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콧물 같은 게 나와도 이제 맑게 나오고, 얼굴색은 좀 이제 하얗게 좀 창백한 그런 이제 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허한이라 그러죠. 허한이라 그러는데, 이 허열이나 허한은 치료 방법이 조금 이제 그 실증하고 다르죠. 만약에 허열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음을 보충하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실열이 나타났을 때는 열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먹잖아요. 그렇지만 허열이 나타났을 때는 음을 보충해 주는 게 우선이죠.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성질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심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장황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아마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양학설과 약선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인데, 이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한 가지씩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자꾸 상상을 해 가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에 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음양은 좀 막연한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